식민지를 포기 못한 일본이 한국을 끝까지 무시했는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벌어졌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온 문화연구자이든 맥클라우드입니다. 지난해 도쿄에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 내 면세점 곳곳에서 한글로 된 안내문을 보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숙소가 있는 하라주쿠역에서 내렸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역 출구를 나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한글 간판들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 한국 치킨집, 한국 카페까지. 마치 서울 명동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가게들 앞에 일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전통 건물 사이사이에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어색하게 번역된 한글이 아니라 완벽한 한글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인이 직접 쓴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서점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 학습서를 들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지한 학습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어 관련 도서가 가장 잘 팔리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저녁 시간이 되어 거리를 걸으며 더욱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중년 부부가 한국 음식점 메뉴를 한글로 읽으려 애쓰는 모습, 일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묻는 모습까지. 이런 광경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도쿄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부야, 신주쿠, 긴자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번화가들이 모두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화 연구자로서 이런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치적 갈등도 있었고 경제적 마찰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목격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한국 문화가 일본을 정복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신주쿠로 향했습니다. 하라주쿠에서 본 현상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신주쿠역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띈 것은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 줄 서 있는 일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연령대를 보니 최소 6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계신 한 할아버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올해 65세인 사토라는 분이었는데 처음엔 무척 불편해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한국 것만 좋아한다며 한숨을 쉬셨거든요. 그분 말로는 과거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는데 지금 이런 꼴이 뭐냐며 답답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그분의 손자 이야기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손자가 요즘 한국 아이돌 그룹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 한국어 학원까지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말리려고 했지만 손자가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손자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설명해 주는 걸 듣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재미있어졌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두 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주쿠 곳곳에서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나이 든 분들은 불편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손자녀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서점에서 만난 60대 아주머니는 더욱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한국 드라마가 왜 인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딸이 권해서 하나 봤더니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글 공부까지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어 학원 앞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학원 입구에 붙어 있는 수강생 연령 통계를 보니 50대 이상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을 무시하던 세대가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줄 서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두 분이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김치가 건강에 좋다느니, 한국 고추장이 일본 된장보다 맛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화였죠. 이런 변화 뒤에는 실용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손자녀들과의 소통,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까지. 정치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한국 문화가 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신주쿠에서의 관찰을 마치고 오모테산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일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유명한데 과연 여기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전통 있는 상점과 사이사이로 한국 관련 매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한 전통 찻집 앞에서 나이든 상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외국인인 제게 경계심을 보이시더니 제가 문화 연구를 한다고 하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상점가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다나카 씨였습니다. 다나카 씨의 이야기는 솔직하면서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관련 가게들이 들어올 때는 정말 싫었다고 하셨어요. 일본 전통 상점가의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인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한국 관련 매장들이 들어서면서 상점가 전체의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층까지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한국 매장만 찾던 손님들이 점차 다른 가게들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매출이 상승하게 된 것이죠. 다나카 씨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찻집에도 한국 차를 들여놨더니 매출이 3배로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차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특히 나이든 분들이 한국 차의 효능에 대해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셨어요. 상점가 회장을 맡고 있는 야마다 씨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 처음엔 한국 문화 확산에 대해 우려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상점가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고 젊은 창업자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서점 사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어 도서 코너를 만들었더니 그 코너가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한국어 학습서는 물론이고 한국 역사, 문화 관련 책들까지 날개 돋친 듯 팔린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한글로 된 원서를 찾는 손님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 뒤에는 순전히 경제적인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장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모테산도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시부야로 이동했습니다.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거든요. 예상대로 시부야는 한국 문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부야 센터가 근처에 있는 한 한국어 학원 앞을 지나가다가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원 입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든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호기심이 생겨 학원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원의 수강생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오셔서 공부하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손자녀들과 대화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점점 한국어 자체의 재미를 느끼게 되신다고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72세인 요시다 씨는 6개월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손녀가 보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한국 역사와 문화에까지 관심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에 감탄했다고 하시더군요. 근처 도서관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코너에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셨거든요. 한 할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게 목표라고 하셨고, 다른 할아버지는 한국 음식 레시피를 한글로 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교실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한국 전통 춤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더욱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 전통차 만들기를 배우면서 한국의 차 문화가 일본 차 문화와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손자녀 세대와의 소통 욕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까지. 특히 한국 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확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부야에서의 관찰을 마치고 긴자로 향했습니다. 일본 최고급 상권인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긴자 거리를 걷다 보니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백화점과 브랜드 매장들 사이사이로 한국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한 유명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를 둘러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차지하는 매장 면적이 일본 브랜드들보다 더 넓었거든요.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의 말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의 매출이 전체 화장품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 고객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하더군요.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효과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출이 급상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바이어와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더욱 직설적으로 현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 브랜드 없이는 매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에 대해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 브랜드를 모셔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이 일본 전통 요리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거든요. 한 한국 음식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니 예약이 한 달 이상 밀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나이 든 일본 분들이 건강식으로 한국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의류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긴자의 프리미엄 위치에 매장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 매장 매니저는 일본 고객들이 한국 패션의 독특함과 품질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디자이너들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긴자 일대의 임대료가 비싸다고 유명한데 한국 브랜드들이 기꺼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매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뜻이었죠.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 문화와 상품들이 일본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없이는 일본 경제의 한 부분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된 셈이었죠. 긴자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아키하바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본 서브컬처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아키하바라역에서 내리자마자 보게 된 광경은 정말 예상외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한국 관련 매장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K-팝 굿즈 매장, 한국 드라마 관련 상품점, 심지어 한국 웹툰 전문 서점까지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매장들 앞에 일본 젊은이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K-팝 굿즈 매장에서 만난 일본 문화평론가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문화적 역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과거 일본이 서구 문화를 동경하고 따라했던 것처럼 지금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따라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키하바라 거리를 걸으며 관찰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고 한국 패션을 입고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마치 한국이 새로운 문화적 표준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만화책 매장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웹툰 코너가 일본 만화 코너만큼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웹툰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일본 독자들의 취향도 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웹툰의 스토리텔링 방식에 매료된 일본 독자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한 게임 매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모바일 게임들이 일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게임 산업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한국 게임들이 일본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한 일본 대학생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 문화에 빠져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자신의 꿈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과거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일하고 싶어 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진 셈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문화적 영향력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에 문화적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한국이 일본에 훨씬 강력한 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아키하바라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다시 도쿄 시내를 전체적으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종합해보고 싶었거든요. 다시 한번 주요 지역들을 돌아보니 처음 봤을 때보다 더욱 선명하게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주쿠에서는 한국어 간판이 일본어 간판보다 더 눈에 띄는 거리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음식점, 한국 화장품 매장,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주요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매장들에 일본인 손님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부야에서는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 이야기를 하거나 한국 드라마 내용을 토론하는 모습들이었죠. 마치 한국어가 일본 젊은이들의 제2외국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라주쿠로 돌아와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관찰해봤습니다. 한국 관련 매장들의 밀도가 다른 어떤 나라의 매장들보다 높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들도 많지만 한국 관련 매장들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거든요. 한 일본인 가이드와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시하거나 냉대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한국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문화적인 동경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패션 센스나 문화적 취향을 부러워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일본인들은 한국인들과 친해지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한 백화점에서 만난 매니저는 더욱 직설적으로 현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이제 한국 브랜드나 한국 관련 상품 없이는 매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도쿄역 근처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문인 도쿄역 주변에 한글로 된 안내판들이 일본어 안내판만큼 많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한글이 도쿄에서 일본어 다음으로 중요한 언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을 무시하고 하대했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복잡할 수 있지만 문화적,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정복한 셈이었죠.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며 처음 도착했던 하라주쿠 거리를 다시 걸어봤습니다. 첫날에는 단순히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광경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라주쿠 거리의 한글 간판들은 더 이상 외국 문화의 유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거리의 주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본 전통 간판들이 오히려 소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카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더욱 흥미로운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패션을 입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한 서점에서 본 광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코너에 다양한 연령대의 일본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진지한 학습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필수적인 학습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근처 한국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5년 전 이곳에 가게를 열었는데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어서 망할 뻔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나이 든 일본 분들이 건강식으로 한국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시부야와 신주쿠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보니 더욱 많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단순히 상업적인 차원을 넘어서 일본인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 목격한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일본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음악, 패션, 음식, 화장품, 언어까지 일본인들의 생활 전반에 한국 문화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전광판 광고의 절반 이상이 한국 관련 제품들이었거든요. 한국 드라마 광고, 한국 화장품 광고, 한국 음식 광고까지. 마치 한국 기업들이 일본 광고 시장을 장악한 것 같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도쿄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이 생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였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문화 자체의 매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질적 우수성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그 깊이와 완성도에 감탄하게 된 것이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과거 식민 지배를 통해 한국을 지배하려 했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 문화에 자발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현실. 이보다 더 극적인 역전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승리는 무력이 아닌 문화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